네, 조금 전에 뉴스로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동 상황이 또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또 이란이 뭐 강력한 보복을 또 예고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동 소식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알파고 신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중동이 좀 잠잠해지나 뭐 잠잠해진 건 사실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제 소식이 좀 덜 들려와서 약간 관심 바뀌었는데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공격을 하면서 이거 다시 중동 정세가 많이 불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사건이 두 개 더 졌어요. 이제 이따가 아마 그 말씀을 물어보시겠지만 네, 하나는 구호 물품을 전달해주는 월드 키친 센터인가 그 정확한 이름을 모르긴 한데요. 그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 전달해 주는 구호단체 직원 7명인가가 예, 숨졌죠. 숨졌는데 그 숨진 사건이 좀 약간 나름 특이해요. 예. 왜냐하면 이 시민 단체는요. 이스라엘 정부랑 사전부터 다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출발하는 배들 안에 있는 이 구원 물품들을 가자 바닷가에다가 이제 실어주고 다음 이제 차량에다가 실어줘서 주민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부랑 충분히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 지시 번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갈 건데 혹시 안전할까요? 예, 철저히 그 정보 교환하는 상황에서 차가 정밀 타격으로 공격받아 가지고 사람들 죽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이었던 거죠. 네, 네. 단순히 좀 약간 이렇게 폭탄이 우발해서 떨어진 거 아니고 차량이 완전히 이렇게 딱 정밀 타격으로 이제 공격받아서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지금 이 단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교환을 하고 그분들한테 받았던 지시 내에서 움직였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바로 즉각 사과를 했고 사과를 했죠.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국무총리 나타냐후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쟁인데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약간 스탠스 그리고 인터뷰 영상도 보시면 얼굴이 좀 약간 슬픈 모습보다는 사실 좀 약간 다른 좀 약간 표정이 있었어요. 그 이제 두 가지 사건 아까 이제 제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이란 영사관 폭격 요거 말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예. 구호 물품을 전달하던 국제기구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이동하던 차량을 드론 아마 정밀 타격인가요? 예. 네, 그래서 정밀 타격을 통해서 그 차에 탑승하고 있던 7분인가가 아마 예. 돌아가셨는데 그 구호 단체는 당연히 이스라엘한테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네. 우리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네. 이스라엘의 보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이제 서로 아는 상황에서 이동하는데 이 차량을 정밀 타격했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프러스에서 출발했던 300톤 이상의 구호 물품에 그냥 100톤 정도만 바닷가에 내려있는 상황이 있고 200톤도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다시 사이프러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는 중동 사람들의 심장은 이스라엘이 일부러 이러는 건가? 그 구호품이 전달하지 않게끔 다들 손 떼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제 목표 그거예요. 이집트란다 그런 연락을 몇 번 했는데 이 라파 지구에 있는 가자 사람들을 니네들 좀 받아줘라. 네. 근데 지금 물품이 안 오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군인이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자 주민들이 이집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쨌든 내심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가자 지구에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 다 쫓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건데 몇 번이나 거론다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직접 하긴 좀 애매하니까 아예 그냥 구호 물품까지 다 잘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쪽으로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지 않겠냐 이런
내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 유엔의 직원이 있어요. 네. 그 유엔의 이제 감시자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이제 이태리 분이신데요. 프란체스카 뭐 성씨를 까먹었는데요. 그분도 말로는 이거 좀 약간 일부러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실수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부러 있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능성, 두 네.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진보 계열 사람들이 거론하는 건데 지금 현장에 있는 군인들의 일부가 말 안 듣고 있다는 주장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자유국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중앙에서 이렇게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 네, 좀 약간 내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좀 연락이 좀 네네네네. 살짝 모르겠다 끊긴 상황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 뭐 정확하게 아직 그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떤 경우든 그냥 단순 실수는 일단 아닌 건 거의 네, 확실하고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네타냐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버린 건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뭔가 이게 중앙과의 어떤 통신 같은 게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정밀 타격을 한 건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여튼 그냥 단순 실수, 뭐 착오에 의한 실수는 아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조금 더 파봐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돼요. 예. 특히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시위가 거의 매주말 일어나요. 매주말 일어나고 또 본인은 여차하면 그 수사받아야 될 그 거의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선배님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 뭐냐면 네. 그분이 수사 받을 것들은 그렇게 큰 재판들도 아니에요. 예를 그래요? 들면 그 수사를 받고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네. 오랫동안 깜빵에 갈 일들 아니고요. 제가 그 수사 내용들을 봤는데 네. 좀 약간 비교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비교적으로 가벼운 수사권들인데 아, 경범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타냐후 정부는 깜빵에 들어가는 거 싫어서 그것보다는 본인이 좀 약간 정리 자리에서 앉는 것을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도 연립 정부를 만들었을 때 이제 다른 정당이랑 합의를 했었어요. 2년 네. 내가 정리하고 2년 네가 해라. 그래서 근데 내가 먼저 할게. 그래서 본인이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자기 약속 기간이 끝났잖아요. 네. 그때 약속을 깨고 조기 성계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수사 내용보다는 정리 자리 때문에 아마 아, 총리 자리에서 절대 난 물러나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이제 의지가 아주 강한 네. 걸로.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여튼 지금 뭐 거의 주요 도시들 뭐 이스라엘에 있는 뭐 수도를 포함한 여러 주요 도시들에 매주마다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당장 네타냐후 좀 내려와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시리아에서 있었던 그 이란 영사관 폭격 뭐 이런 이제 것들이 그렇죠.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도 이제 이란의 네.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 대사관 공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동 언론에서 나왔던 글들을 다 읽어서 판단을 하자면 국내적인 정치보다는 국제적인 정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전쟁 중이고 네. 국내적인 상황을 이미 가자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잘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된 네네네네. 성과. 왜냐하면 하마스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빨리 이제 휴전을 하라고 결의안다 나왔고 그 결의안을 미국까지 막지는 않았어요. 미국에 기권을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가자지 주민들을 라파에다가 이제 봉쇄된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잘못하면 이제 유엔이 여기에다가 평화 유지군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레바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아마 10,000명 정도 평화 유지군이 레바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나타냐후 내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나타냐후 내각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이 전쟁에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이는데 이는 좀 약간 미국이 제대로 된 도움을 안 주고 있다. 그분들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미국도 이란이란 전면전을 벌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을 끌어당겨야지 미국이 좀 약간 완전히 풀어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미국과 한 팀이 돼서 중동에서 나름의 이제 힘의 균형을 좀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런 뭐 가자지구 공습이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한 발 떼려고 하는 것 같고 중동에서도 자꾸 이제 이스라엘과 막 같이 보폭 맞추는 거에서 조금 이제 뒤로 한 발 자꾸 빼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미국 끌어들여서 다시 예전처럼 가든지 하여튼 미국이 중동 지역에 확실히 들어와서 이란이나 뭐 다른 나라들 좀 힘 못 쓰게 하는 거를 하려면 여기서 내가 분탕질을 좀 쳐갖고 미국이 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을 때 미국하고 이란이 부딪힐 뻔하면 둘이 이제 만나서 다시 상황을 잘 정리하거든요. 네. 이건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요르단 안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는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의 지지를 받은 무장 단체들로부터 공격으로 받았어요. 한 2달 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미국이 너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군인들이 요르단에서 죽었는데 그 요르단에서 죽은 미국 군인들을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 단체들이 죽였거든요. 그때 바로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는 이제 연락이 충분히 주고받았고 네. 미국이 이란한테 미리로 통보했고 이란 장군들이 이라크로부터 절수를 했고 충분히 이라크 장군들이 이란 장군들이 이라크에서 절수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때렸는데 네. 서로 이제 안 죽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미국은 중동에서는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하는 상황이고 이 밸런스가 이때까지는 유지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 밸런스가 유지되는 거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스라엘은 이란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례 집단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란으로부터 지원으로 받고 있는 무장 단체들이랑 싸우느라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걸로 끝이 없어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대표적으로 후티 같은 데가 이제 사실은 후티는 지원을 받지만 이란의 말을 듣는 집단이 아니고요. 예. 하마스? 예. 하마스도 그 정도 상황보다는 이제 뭐 헤즈볼라라든가 헤즈볼라? 아니면 시리아하고 이라크 안에 있는 집단들.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인데 네. 걔네들이 왕쿠션으로 자꾸 이스라엘을 뭐 공격하기도 하고 네. 좀 시비 걸기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여튼 미국을 좀 어떻게든 이 판에 끌어들이고 싶다 이런 이제 욕망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진짜 우리는 한 3만 명까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좀 약간 무슨 성과를 이루고 마무리해야지. 이대로 끝나면 이스라엘한테는 큰 피해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네. 역사상으로는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 선언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란에 핵 개발하는 의심을 받은 장소들이 이스라엘의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핵 개발한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물론 그 대사관을 이제 때리면서 대사관 안에 있는 고위급 간부 장군들을 죽였어. 거의 네. 너무 높은 장군을 죽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대사관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있는 대사관이에요. 이거는 좀 약간 유턴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란하고 미국이 오만 같은 나라에서 비밀 회동을 하고 여기에다가 솔루션 안 나오면 네.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 그 솔레이마니 예. 총사령관을 이제 드론이었나요? 하여튼 예. 정밀 타격으로 이제 폭사를 시켰고, 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란의 영사관에 있는 또 혁명수비대 꽤 높은 장군들, 뭐 이런 네. 사람들 7명인가가 3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예, 굉장히 예. 높은 사람들이 고위급들이 하여튼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아주 뭐 어디에서 만나갖고 했던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좀 평화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대단히 위험한 정세로 중동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과 막 전쟁 벌이고 이런 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걸 좋아하나?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도 좋아하지 않지요. 근데 하필 이 정도로 벌렸다면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무장 단체들이랑 싸우는 거 아니고 무장 단체의 본인이 좀 약간 제대로 나오고 네.
내가 이제 너의 계례 집단들이란 아니고 내가 너랑 한번 붙어야지 아마 앞으로 우리는 전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무장 단체들 싹 한번 청소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안 끝낸다 뭐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선배님 이렇게 프로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네. 언론사에 잘 안 나오긴 한데 사실 네. 미국하고 이란이 네. 암암리에 해동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예, 그거는 네. 여러 번 미국 언론에 나왔어요. 특히 네, 네, 제일 네.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오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도 미국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네. 큰 전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레바논에 있었거든요. 한 네. 2달 전에.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경에는 평화 유지군이 있어서 전면전이 벌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이렇게 뭘 날리면서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바논에서 한 400명 넘게 죽었고요. 그 중에서 200명 넘게는 이제 헤즈볼라 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약간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쪽에 이제 헤즈볼라들이 좀 있고 예. 거기는 사실 뭐 일상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서로 미사일 같은 걸 주고받는 네. 관계죠. 예, 왔다 거기서 갔다 하면서. 400명 넘게 죽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거 이제 400명 중에서 200명 넘게는 헤즈볼라 사람인데 근데 지금 레바논 가보시면 동네마다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크게 넣고 네. 우리는 언젠가 보복을 하겠다 하는데 이럴 때는 전쟁이 우발적으로 나오거든요. 2006년 때 있었던 전쟁이 그냥 그 헤즈볼라 대원 2명이 알아서 가서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하면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어요. 네네네네. 이럴 때는 툭 하면 전쟁이 나오는 분위기니까 양측이 이제 굉장히 긴장 상황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우발적인 뭐 총격이 됐든 뭐 어떤 다툼 하나가 완전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란도 이 이란에 있는 그 신학자 정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군인들 보기에는 우리 이제 열심히 이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좀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들도 언젠가 이스라엘한테 타겟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장군이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이스라엘한테 말라주거나 차라리 그냥 지금 한번 들이받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움이라도 해보고 뭐 죽든 말든 하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사태는 어차피 제네바 협약에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대사관들 건들리지 말자는 네, 그러한 네, 네, 네. 협약이 있고 예전에 미국이 세르비아에서 그 코소보 내전 때는 중국 대사관을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99년에. 중국 대사관? 예, 9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이 가서 중국한테 사과를 했고 배상금도 냈고 그 아마 대사관을 다시 건설했을 때 건설비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주 의도적인 폭격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건 이제 완전 의도적인 폭격이니까. 예,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저타화됐어요. 아 그래요. 그 시리아 방송으로 보시면 다 저타화되고 그리고 그 동네는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이거든요. 아마 미국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제일 좋은 동네에 있잖아요. 대사관들은 대체로 아주 주요 지역들에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는 대사관이라면 이태원이나 아니면 뭐 성북구에 있는데 힘이 있는 나라라면 이렇게 좋은 동네에 있잖아요. 한남동 뭐 여의도에도 좀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란이 시리아한테 중요한 거니까 이란 대사관이 미산인가 마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거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이에요. 아주 중심지군요. 네, 그래서 시리아 시민들도 너무 멘붕됐대요. 갑자기 맨날 앞에서 지나가던 건물인데 건물 하나가 저타화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굉장히 어디 좀 도심에서 떨어진 데도 아니고 아니. 한 가운데인데 네. 거기를 폭격을 하면 물론 그 건물도 뭐 건물이야 당연히 피해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상당히 시리아 분들 많이 놀라셨겠네요. 완전히 그 아마 F-35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비행기가 거기를 때렸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날아갔어요. 그 본관 아니고 별관이에요. 본관 아직도 있고요. 네, 하여튼 아주 정밀 타격을 한 예, 거죠. 아직 정밀 타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는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없진 않죠 이것도. 이제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경이 없지만 근데 진짜 제대로 서로 좀 약간 미사일을 때리고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도 세력 균형을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뭐 일종의 사과 메시지를 좀 보내고 사과는 안 하지. 왜냐면 수습할 일부러 가서 가능성- 때린 건데 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없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네. 좀 약간 거론되는 제가 이제 이란 사이트들에서 봤던 그 미래는요. 골란 고원이 있어요. 혹시 네, 아신지 네. 모르겠지만 예. 합법적으로는 시리아 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네, 유엔에서도 네, 네. 그건 시리아 당으로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란이 그 거기를 그 골란 고원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의 전밀 타격으로 때리지 않을까라는 말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아주 절묘한 하나의 중간책 정도가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하지만 예. 이스라엘 본토를 때리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본토는 예, 아니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지 같은 데를 좀 공격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한테는 봐라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분노를 좀 눌러주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주는 건 아닌 상황 네. 정도로 서로 약간 뭐 이렇게 합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속 대련 정도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왜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주모식에 갔었는데 주모식에서 100명 넘게 죽었잖아요. 네. 이제 물론 다에시 했다고 했는데 이란 언론에서는 이 테러리스트들의 지원을 이스라엘로부터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기사들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냐, 뭔가 좀 약간 해줘야겠다는 그 생각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 뭐 협상책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액션 취하고 국민들 분노를 좀 달래고 이스라엘은 뭐 자신들의 뭐 소개 목적이라면 어쨌든 그 혁명수비대 아주 수뇌부들을 또 때렸으니까 나름 뭐 얻는 게 있고 요런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더 커지면 네, 더 거지면 그냥 중동 5차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이미 벌써 났었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때까지 잘 안 나온 지가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만약에 비화가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엄청나게 물론 사람들 저 죽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석유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굉장한 악영향도 있을 거고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엄청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홍해 때문에도 어느 정도 회사들이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죠. 인정하진 않지만 다들 그 보유한 내부 걸로 고발자들 알고 있죠.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핵무기가 있다는 걸. 설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가까운 자리인데 그 핵무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한테도 엄청난 정밀 타격을 하는 그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들을 다 때려도 이스라엘의 거의 가반수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핵무기가 그냥 상대방을 억지를 하겠지.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면 저도 이미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미사일들이 막 날라오는 상황이 되면 그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 아니냐는 네. 이제 질문을 좀 네.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전이 절대 돼서는 안 될 텐데 하여튼 그러면 미국은 어쨌든 직접 뭐 전쟁 개입은 안 하더라도 이거 중재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은 취하긴 취하겠군요.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기사들 읽고 갖고 있었던 그 경험 바탕으로 이미 며칠 안에는 오만에서 다시 한번 모스카트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무슨 회의를 했을지도 몰라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부터 이란 국민을 말하고 있는데 제 보기에는 이란 정권하고 국민 수비대 사이에는 뭔가 좀 약간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 그 혁명 수비대 보기에는 우리 언제까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장군님들 그냥 이렇게 죽고 가야 되나? 그 분노 기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 대선을 생각하자면 바이든은 그렇게 전쟁 막 일어나고 막 원하진 혼란스러워지는 거 않죠. 너무 싫어할 거고, 트럼프는 어쩌면 그렇게 혼란되는 상황을 보면 봐라 바이든이 저렇게 못하니까 저 모양이지 내가 가면 저거 싹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하면서 또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네. 미국은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하여튼 전쟁 최대한 안 나도록 이런저런 압박이든 네. 설득이든을 하긴 하겠군요 지금. 예, 이제 이란이 무슨
진짜 제대로 된 보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복을 안 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카드를 뺏어온다든가 이런 거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요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는 또 어느 쪽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다음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좀 나오고 있고 혹시 어디에서 그리고 예. 뭐 우리 방송을 보시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란에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동네에 좀 약간 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지금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굳이 나라까지 지목하고 네네네, 싶진 알겠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근처에 있는 나라들,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곳 예. 여기에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것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그 나라들의 한국 네네네네. 대사관이랑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알아서 그건 판단하시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런 공격이 어쩌면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한 예, 거고요. 이미 나라 이름이 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동 언론들이 있거든요. 예를 튀르키예 안에 있는 이란 지원을 받은 언론사 뭐 이런 언론사들에서 나라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끝으로 요 정도에서 혹시 마무리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사관, 그러니까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네. 대사관 있는 몇 나라 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대사관을 이란이 폭격을 하되 예.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폭격을 예상하고 미리 사람들을 빼는, 그래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대사관은 폭격했으니까 서로 쌤쌤이다 정도로. 선배 이거는 인명 피해 없이는 이란이 안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그래요. 미국한테 확실한 무슨 카드를 뺏어오지 않는 한 이번 안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내부 언론을 보시면 그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들이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 가슴 솔레이마니도 이라크에서 이제 미국의 전밀 타격으로 죽었지만 근데 이라크에 좀 외부에 있었죠. 그 공항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대사관 안은 이 서양 세계가 만들었던 외교의 이제 국룰이에요. 그렇죠. 네. 서양 세계가 만들었던 규칙이니까 이 건물 안에서는 누구한테 같이 하지 말자고 우리는 합의했었는데 여기서 죽이는 거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동 문제 우리 신하 씨가 또 계속해서 좀 저희한테 전해주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또 급변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알파고 신하 씨와의 이 중동 진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일이 커지거나 방향성이 좀 정해지거나 하면 우리 알파고님 다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